네, 지금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물께서 기분이 좋으신지 흥얼흥얼 시작했는데 일단 사실 다시 저희 첫 제목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UX는 이타적일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그 얕은 물님께서 잠시 뭐 이 주제가 조금 애초에 오류가 있다라고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한번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불편하다. 네, 불편하다. 궁금했어요. 왜 이타적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지은 이유가. 아, 네. 이게 사실 맞습니다. 그 사실 초반에 제가 그 막 아담 스미스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맥을 자른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좀 그냥 다 무시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회원 가입을 간편화한대요. 사용자의 경험을 더 높이기 위해서 회원 가입이 원래 플로우가 막 4페이지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선택 정보까지 막 뭐 하지 않으면은 가입 못하게 막 했었는데 그거를 다 싹 치우고 가입을 편하게 했어요. 그쵸? 그걸 이제 UX를 개선했다고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러고 나서 결국 그거는 왜 하냐? 왜 회원가입 왜 개선했어요? 가입자 수 늘리려고. 가입자 수 왜 늘렸어요? 아, 그래 사람들이 더 사지. 우리가 푸시얼림 보내고 그거 올리면 뭐 할까요? 아, 돈 더 벌어야지. 라서 이게 UX가 진정 그 행동 자체를 그러니까 UX라는 그 개념도 그렇고 뭔가 디자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타적일 수 있는가? 결국엔 이기심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주제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회원 가입 뭐 그런 사실 디지털 프로덕트 네. 사례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장사를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은 사실 이윤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사용자가 그 안에서. 그죠? 근데 어떤 뭐 제조업 기반의 자동차를 만든다. 사실 안전, 그쵸. 뭐 퍼포먼스, 만족감 다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게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타적인가라는 이타적이란 단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이타심, 제가 여기서 한번 정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이타심이 뭘까요? 이타적인 게 뭘까요? 이타심이요. 이타적이라는 게 뭘까? 타인의 이익을 타인을 위한다? 타인을 위한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얕은물님께서는 네. 정말 상대 입장에서 이제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마음이 아닐까. 마음. 좋네요. 정답이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고, 앞에 하나를 좀 더 붙일게요. 돈. 보상이 없는, 오. 그러니까 보상이 받으려는 기대가 없이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이제 이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UX는 이타적일 수가 없잖아. 없네요. UX는 이타적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안티. 그래서 맞아. 그러네.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잡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타심이 진짜 뭔지를 알게 되니까 UX는 이기적이다. 아주 그냥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다. 아주 자기 생각만 하고. 셀프 인터레스트 결합체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쵸. 보상이 없는 UX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상 없이 이제 남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보상을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 그 주체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근데 그런 생각 좀 드는 게 이기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봉사활동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봉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를 갖고서 이타적이라고 하지만 셀프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셀프 인터레스트라는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저는 보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나는 이 봉사를 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내 삶에서의 어떤 뭐랄까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해서 내 자아를 실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보상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봉사마저도 이기적인 것이 되거든요. 셀프 인터레스트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무언가 이타심이라는 거를
그 단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뭔가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코어하게 이타적인 건 없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보상이 돈이 아닌 상황을 생각해보면 네 그럼 뭐 사실 모든 행위가 다 이기적인 거죠. 진짜 맞는 말. 봉사라는 그 딱 예시가 되게 적절한 게 그 이타심의 정의를 찾아보면서 논문을 하나 잠깐 봤어요. 난 잠깐 돌려가지고 GPT한테 알려달라 그랬는데 네네. 이게 심리학 쪽에서 나오는 논문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타주의를 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준마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 봉사에서도 내가 뭔가를 도움으로써 이제 만족하는 거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것도 보상이 한 일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좀 저희가 준비한 비슷한 그러니까 뭐 사례라는 게 조금 있는데 그렇다면 좀 여기서 정리가 된 것 같긴 하네요. UX는 이타적이지 않다. 네, 근본적으로 이타적이지 않다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사실 원래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다크 패턴 얘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요즘 뜨거운 감자긴 한데 뜨거운 감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저 링크드인에서 읽었는데 그 저기 나폴리님께서는 공유 드렸는데 그 게이미피케이션 그렇죠? 게이미피케이션 요즘 좀 유행이죠. 뭐 어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언급을 하진 않을 텐데 뭔가 뭘 키우거나 뭐 이렇게 재배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리워드가 제공이 되는 형식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재밌어 하시면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좀 일을 하시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고 일종의 일같이 느껴진다? 일을 하는 걸로 저는 느꼈고 개인적으로는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하나를 하고 있는데 야트물님께서 네. 저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거?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뭔가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약간 뭐랄까 관련된 어떤 저격이 될 것 정확한 같아서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앱 내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된 어떤 것들을 런칭을 새롭게 하는 추세인데 쉽게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네. 출석 보상. 내가 이 앱을 키면은 그죠 그것도 게이미피케이션 뭔가 뾰로롱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빙하를 건넌다든가 뭐 캐릭터 이렇게. 같은 것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사실 뭐 그냥 기능적으로 보면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레벨업 되는 배치 것처럼 받고 그렇죠 퀘스트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멈블 멈블 레벨 진짜 못 들었어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안 하고 있군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링크드인 아티클에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랑 저 되게 동의를 했던 게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다크 패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식 표현으로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죠. 근데 뭐랄까 일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이 게임 그러니까 뭐 그런 뭐 MMORPG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런 걸 하진 않지만 사실 일하시듯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오토를 돌려놓는다던가 이렇게 돈을 캐시를 지른다던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좀 모르겠어요. 제가 편리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UX적으로는 정말 거꾸로인 것 같고 오히려 그렇다고 제 경험이 향상되지도 않고 그냥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 어플을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되게 좀 그 서비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였는데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보상 같은 것들이 보통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특정 서비스의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네. 보통 보상을 그 서비스 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주나요? 보통? 그쵸. 그러니까 이거 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해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미리 밝히고요. 제가 예시로 들 사례는 실제 서비스와 연관이 없습니다. 예. 네. 일단 출석 보상이라고 칠게요. 네. 출석 보상을 하면요, 그게 포인트가 쌓여서
저희가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 변합니다. 오. 그래서 예를 들면 300포인트가 있다고 칠게요. 네. 출석을 300일을 했어. 네. 그러면은 그 300포인트로 추파춥스 기프티콘을 살 수 있어요. 기포티콘을. 기프티콘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나 추파춥스 공짜로 얻는 거네 해가지고 매일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표상 굉장히 높은 재방문율 그리고 이제 액티브 유저 수도 나올 텐데 이게 액티브 유저가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UX를 주제로 한다고 치면은 정말 UX적으로 제 사용자 경험이 상상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마이너스로 가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써오던 서비스가 갑자기 네. 라고 하면 약간 이게 진짜 그 서비스에 내가 충성하는 고객이 아니고 그냥 뭐 잠깐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그게 좀 극대화돼 보이는 것 같아요. 얘네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이게 약간 좀 되게 게임이라는 게 저희가 예전에부터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독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어도 그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UX적으로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준마이님께서 항상 주창을 하셨던 난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반을 손해봤다 그렇게까지 가버렸네요. 라고 얘기했던 네.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 스크롤 기능. 그쵸. 네. 인스타그램에서. 근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 그쵸. 저도 여트몰님도 피해자고. 저는 유독 링크드인에서 네. 무한 스크롤 기능이 링크드인에도 아마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페이스북에도 끝없게 있고. 계속 내려갔었던 기억이 그쵸, 있어서. 그쵸. 그래서 약간 다른 의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한 번은 야, 너 요새 너무 정보 중독인 것 같다. 좀 벗어나라. 네. 너무 너 몰골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정보 디톡스를 좀 해야 되나? 어.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무한 스크롤도 어떻게 보면 게이미피케이션처럼 뭐 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일종의 중독을 야기한다라는 측면에서 UX적으로 이게 옳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게 최소한의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한 스크롤과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끝이 있게끔 뭔가 설정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용 시간 제한은 할 수 있어요. 그 11시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시간을 내가 세팅을 하면은 그 시간대에 알림이 떠요. 뭐 이제 곧 취침 시간입니다. 뭐 사용을 뭐 자제해 주세요. 뭐 약간 이렇게 뜨고 뭐 그런 게 기능이 있는데 사실 그게 뭐 엄청나게 제가 사실 그걸 쓰고 있는데 막 엄청나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러진 않아서 그런 네. 지금 유튜브를 그런 기능이 있나 찾아봤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게 일반 설정에 들어가면은 휴식 시간이라고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취침 시간이라고 알려달라고 하는 기능이 있네요. 제가 그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효과가 없다. 네. 무용지물이다. 네, 효과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을 탓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에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야, 뭐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냐라고 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생산자는 야 누가 200을 달리래 내가 200km를 달리긴 해놨지만 밟은 건 너 아니냐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딜레마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모바일 서비스들 특히 뭔가 컨텐츠 기반으로 돌아가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틱톡, 트위터, X죠 같은 서비스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그들에겐 곧 돈이 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실 그들 입장에서 이거를 막을 명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직접적 피해를 입증할 수도 없어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런 면들이 좀 그렇죠. 있어서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누굴 탓해야 되나 라고 하면 저밖에 없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냥 제가 중독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UX적인 근데 사실 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생산자가 네. 조금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가져올 어떤 부작용들 혹은 사람들에게 끼칠 나쁜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혹은 알았다면 그래도 이거를 극대화하지 않고 뭔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동을 거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만 하고 실행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목표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그쵸. 한다면 이게 참 그래서 UX랑 상충되는 부분이 이런 지점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경험을 그죠. 근데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어. 맞아요. 100% 재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향상을 엄청 시켰. 그죠. 반대로 뭐 이런 중독이라던가 실제로 뭐 이런 컨텐츠 중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야기하게 됐을 때 이제 또 부정적인 UX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정말 어렵네요. UX 정말 어렵다. 근데 사실 그냥 아직도 저의 환상이 아직 있어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UX라고 하면 사용자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는 뭔가 이런 어떤 환상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뭔가 UX라고 하면 되게 선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뭔가 되게 이런 뭐 배신감이랄까요? 같은 것들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충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비즈니스의 수단인 거니까. 뭐 원래 그런 거였는데 뭔가 그 도입되는 과정에서 너무 필터가 많이 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애초에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UX는 이타적이지 않다. 라는 것이 좀 정리가 됐으니 이 주장도 뭐 그렇게 틀린 주장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여튼 뭐 하고 싶은 말씀이지. 어쩌면 그 유튜브를 끊는 게 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냥 저도 유튜브 굉장히 중독돼서 네. 저는 되게 이거 너무 악하다 네.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엄청 중독된 거고 사실 이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냥 그만 봐야겠다 하고 그냥 툭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나? 유튜브 그냥 하는 거예요. 유튜브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끊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악하게 보여지는데 네. 또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만 봐야지. 근데 이게 유튜브 용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크리에이터.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더 좁게 와서는 그 사람들이 재밌는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나? 사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 그냥 요약해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상황 아니에요? 사람들은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그쵸. 크리에이터들은 점점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 플랫폼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거든요. 그러네. 정말 훌륭한 상황이거든요. 그냥 뭐 중독됐다고 찡찡대는 거 그런 느낌이 그쵸. 우리가 찡찡대고 있어요. 네, 그런 원래 이러려고 이제 했던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거꾸로 약간 그냥 재밌는 아이디어로 들어주세요. 국가요? 국가가 네. 이런 데에서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예를 들어 담배를 예를 들게요. 술이나 담배. 술은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력을 주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담배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금연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중독을 막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19세 미만하게 판매할 수 없게 하고 유해 물질이고 유해 물질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오남용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유튜브 그 자체로서는 뭔가 지금 제가 이걸 악한 뭔가 유해 물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해 물질로 뭔가 느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면 네. 이런 것들을 뭔가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적용된 케이스가 저는 사실 이게 뭐 X가 자체적으로 X라는 트위터 구 트위터를 말하는데 네. 또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그 팩트 체크 기능이 생겼거든요. 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연행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 트럼프가 원래는 이렇게 연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되게 과격하게 끌려가나 뭐 약간 이런 장면이 있는데 없거든요 그런 사진이. 그 달리가 만든 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스타에서 딱 올리면은 자동인지 수동인지 모르겠는데 팩트 체커가 이 사진은 AI 제너레이티드 된 겁니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달려 밑에. 오. 그리고 이제 X의 경우도 뭐 어디서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자극적인 싸움 영상이 있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여러분을 위한 콘텍스트를 적용드립니다. 이 영상은 영국에서 어떤 뭐 경마협회 사람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운 겁니다. 하고 기사를 딱 이렇게 달아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의 어떤 뭐 객관성,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데 막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받았는데 뭔가 이런 장치들이 좀 쏙쏙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없던 것들이. 아하. 근데 이것이 사실 국가주도 그러니까 여야 좀 말이 되는 것 같고 기업 자체로서는 사실 아까 요약했을 때랑 같은 맥락으로 이걸 할 이유가 없어 사실. 네. 아니 없나?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뭐 책무?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네, 있긴 한데 더 그 위에 있는 기업의 존재 이유가 그렇죠. 큰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과태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태료가 5만 원이고 우리가 그 기능으로 벌고 있는 돈이 3천억이야. 과태료 5만 원 내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아무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UX가 아니라 어떤 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오히려 접근을 하는 해결하지 것이 않나? 조금 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저를 제 유튜브 사용을 좀 국가가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긴 한데 그걸 이제 내가 유튜브 하느라 과제를 못했어요 라고 이제 라고 이걸 어떻게 제재를 국가가 한번 그러면 한다면 이제 국민신문고에 그러면은 다른 똑같이 이제 TV를 보느라 내가 집안일을 못했어요. 네. 그런 것들. 아니 근데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나 콘텐츠를 중독이 돼서 피해를 봤다는 걸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해결이 국가가 해결할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네, 이제 다들 뭔가 집중력도 슬슬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님께서 슬슬 이제 탁해지고 계세요. 네, 좀 저 얕은 맑은 물에 얕은 물이잖아요. 깊어지고 계세요. 예, 얕은 물께서 깊은 물이 되고 계셔서 잠기고 있어가지고. 네. 잠궈지고 있어. 일단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정리를 좀 하고 뭐 네, 소감 한 마디 오늘 소감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네.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나폴리님 먼저? 오늘 또 게스트 네네 얕은물님께서 네. 오셨기 때문에 네. 더 깊게 빠지기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소감 말씀해 주시면 재밌는 팟캐스트 이때가 왔는데 네. 진짜 재밌었고 네. 새로운 경험 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나폴리님은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뭐 있으면은 단어 뜻부터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UX는 이타적일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이타짐이라는 걸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이타적이지 않구나 라는 결론을 좀 제 스스로 좀 내봤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직이지 않죠. 어떤 것에서는 근데 또 이타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걸 좀 세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거의 논문 이상급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얕은 물님 그러다가 주무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못해 주제인데 심해가 좋은 되면 주제인데 시간이 좀 많이 심해가 들어서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가볍고 네. 재밌게 좀 즐길 수 있는 주제로 네. 한번 또 만나보면 또 어떨까? 네, 아니 근데 그 단어를 찾아보신 게 참 감사한 게 근데 또 그 단어를 처음에 찾아보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게 처음에 찾았었으면 오히려 얘기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뭐 네, 이랬을 것 같긴 한데. 이타적이지 않다. 결론이 딱 내려지고 끝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할 얘기가 많았다. 네, 좋네요. 네, 주마이님 네.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말하면서 뭐 결론을 내린 건 없지만 뭔가 되게 생각이 좀 은근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타적이지 않다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나름 된 것 같아서 뿌듯한 점이 좀 있고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확실히 되는구나라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얻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그게 그렇게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게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UX는 결국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많은 걸 얻어간 방송이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